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육지와 비교도 안 되는 넓은 면적의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옛날부터 항해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 높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로 인해 해양 발전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활용한 전함이나 잠수함 개발에도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하는 중인데요. 얼마 전 한국군은 HD 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배치3 1번 함인 충남함을 진수했습니다. 모든 기술이 최첨단 국산으로 이루어진 전함이라 더 의미가 있는데요. 충남함의 소식을 접한 해외의 반응 역시 다양했는데 충남함에 대해서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해군함대에 막강한 전력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FFX 배치3 충남함이 그것인데요. 충남함은 기존에 있던 다른 함선과는 차별적인 신기술을 집약한 함선으로 진수 이전부터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진수된 충남함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충남함을 딱 봤을 때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크기만큼 경하 배수량 역시 엄청난데 무려 3,600톤급의 함선으로서 어중간한 구축함보다 더 큰 크기로서 이전에 제작된 KDX-1 광대토대왕함과 비슷한 크기로서 이름만 호위함인 구축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FFX 배치2 호위함은 2,800톤인 것으로 볼 때 그 크기가 눈에 띄게 커졌는데요. 충남함은 총 길이 129m, 높이 28.9m, 폭 14.8m로서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호위함이 되었습니다. 충남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과거 국산 기술로 건조한 1세대 전투함인 충남함의 이름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30년 동안 영예를 수호하다가 2017년에 명예롭게 퇴역했으며 그런 충남함의 명예를 이어받아 한국의 영예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 충남함의 추진체계와 무장을 알아봐야겠죠?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전기모터와 가스터빈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입니다. 전문 용어로 COD-LOG 추진 방식으로서 특징은 엔진의 소음이 크게 감소되며 대잠전 시 적잠수함 소나 피탐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하이브리드 체계이기 때문에 연비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 적기 때문에 적 잠수함으로부터 발각될 가능성 역시 상당히 감소하게 되며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선체 고정형 음탐기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함으로써 선제 공격의 기회 역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장의 경우에 5인치 함포와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경어뢰, 함대함 유도탄, 전술 함대지 유도탄이 주요 무기로 장착되어 있고 자체 개발한 국산 근접 방공무기 체계인 LIG 넥스1과 근접 방공 대응 능력이 가능한 CIWS2로 소형 선박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루어진 것들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충남함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복합 센서 마스트가 그것인데요. 역시나 국내 기술로 생산한 센서이며 사면 고정형 다기능이 되는 위상 배열 레이더로 이번 충남함에 세계 최초로 탑재하여 운용 중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역시 포함되어 있어 360도 전방위의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말에 따르면 충남함의 레이더는 이지스함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즘의 방위산업의 추세인 탑승객 보호에도 신경을 써서 선체에 박스 거더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박스 거더는 일종의 이음막 강화로서 해당 개념으로 인해 선체가 피격했을 시 뒤틀림이나 절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함정의 손상 역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남함의 운용은 향후 만들어질 계획인 한국의 이지스함인 KDDX 설계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충남함은 한국의 해군은 물론 앞으로 수출될 한국의 군함이나 잠수함에 적용될 기술의 발판이라고 봐도 되는 것으로 한국 기술의 실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충남함은 광개토함이 할 수 있는 대잠, 대수상, 대함방공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설계된 만큼 더 높은 능력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함에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인 해궁보다 레이더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추후 성능이 더 좋은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더 먼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함에 대한 전투체계나 레이더를 외국에서 많이 구입해서 사용했지만 충남함은 순수하게 한국의 기술로만 제작되었다는 것에 더 많은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많은 밀리터리 전문가들 역시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배치2 버전이며 충남함과 비슷한 성능의 한국 전함 광개토함에도 해외의 반응이 다양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전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함은 기가급 구축함이야. 흥미롭게도 다양한 유형의 수직 발사장치가 전면에서 가로 배열되지만 후방에는 세로 배열이에요. 저 배들이 정말 멋져 보이고 야무져 보이는 구축함들이네요. 스테로이드 맞은 구축함 같아. 한국의 구축함의 전력은 화력을 갖춘 순양함이나 다름없군. 모양이 잘 나왔네요. 돛대가 좀 뾰족한데.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이 구축함의 통합 돛대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누가 좀 말해주세요. 아마 전통적인 이유일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통합 돛대를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하려 하고 있죠. 미국은 기술면에서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네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구축함을 저렇게 금방 만들지? 한국은 폴란드에게 보내는 K2 전차도 찍어내듯이 금방 만들어내던데 이제는 저런 큰 배도 저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한국인이라면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행동 패턴이 아주 달라. 저 배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아시는 분? 세 대 다 합쳐서 3조 9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 엄청 싼 건데 논리적으로 그 숫자는 단지 건설 비용일 뿐일 거야. 무기나 장비 등이 추가되면 얘기가 또 다르겠지. 그렇다면 선박 건조 비용은 한 척당 약 7천억 정도 되겠군요. 헤드라인 수치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파악하는 게 참 항상 어려워요. 정말 한국의 조선 기술은 놀랍네. 한때 조선 기술이 위험할 뻔한 그 나라가 맞는 건가? 난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땐 중국이 싼 값의 수주를 다 가져갔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금 중국이 만든 배들은 다 리콜됐다지. 왜 한국 해군은 미국의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겠다고 미국을 설득하지 않은 거지? 한국 해군은 이미 더 좋은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지 않았나요? 그건 이미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2023년 시운전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레이더 설계는 미국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했죠. 어떻게 한국은 미국의 조선소보다 훨씬 빨리 이 배를 건조할 수가 있죠? 한국의 상성건조 회사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과 한국 조선소는 정부 계약을 받으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려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 자체가 이를 정교하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에 저렇게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은 미국이 고쳐야 하며 한국에게 배워야 됩니다. 정말 전형적인 미국식 비효율성의 완성본을 듣는 것 같네요. 세계 10대 조선사 중 4곳이 한국 업체예요. 단지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치고는 엄청난 거죠. 이건 한국인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산업입니다. 첨단 기술 선박의 경우 시장을 아예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LNG 처리 선박, 슈퍼블록, 로봇공학 등의 혁신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또 한국은 주문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프로세스 관리와 효율성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군함도 별로 다르지 않죠. 산업 공정 전문성은 KF-21 전투기와 최근에 출시된 KSLV 누리호와 같은 다른 분야에도 파급되기 때문에 이런 속도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